자. 항상 또 첫 시작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빛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해보자라는 취지와 동시에 오늘 내용 안에서 어떤 내용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앞에 전기 부분 배울 때 스펙트럼 할 때 몇 문제를 풀 수 없었어요. 그 몇 문제가 뭐냐면 그 전자가 전이할 때 뭐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흡수하는 양과 뭐 방출하는 양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 수업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채워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스토리, 이야기. 스토리.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듣다 보면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그 이후의 내용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고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또 공식이 돼버려요. 그럼 또 물리가 재미가 없어지겠죠?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더 재미없어진다고. 자, 그럼 봐봐. 빛, 이제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봐. 화학에서 중학교 때 화학 1단원 내용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증발, 확산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 그럼 그게 왜 나오냐면 증발과 확산을 배우는 목적이 기체라는 입자가 있어요. 그 기체라는 입자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궁금한 거야. 이놈 새끼들이 씨발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서,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증발이라는 현상이 있고 확산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두 현상을 보아하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멈춰 있더라는 거야. 멈춰 있진 않고 계속 싸돌아다니더라는 거야. 계속 싸돌아다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현상을 보니까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지. 라는 목적으로 배우는 거죠. 맞죠? 마찬가지예요. 힘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연현상에서 속도의 변화라는 결과를 가지고 힘이라는 걸 요즘으로 약하자라고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과학에서 눈으로 대놓고 다 보이면 보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볼 거니까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정립해서 규칙을 찾아서 법칙으로 만들면 끝이야. 문제는 안 보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안 보이니까. 빛이 눈에 보여요? 보이긴 하죠. 이런 거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밝다라는 개념인 거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 밝아요. 아, 얘는 좀 어두워요 라는 것이지. 아, 얘는 빛을 만들고 있구나. 근데 빛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밝아 보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막 움직이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안 보이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안 보이니까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너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이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야. 자,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돼. 눈에 안 보이잖아. 주장하는 거야, 주장.
뭐라고 주장하냐면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고 뭘 하고 있다고요? 주장하고 있다요. 주장. 가정.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해보면 광속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속도는 1인칭 관점에서 결정되는 상대적인 속도지만 빛은 다 필요 없고 절대 속도 C를 유지할 거다 라고 가정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가정하면 이럴 거니까 이렇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예측한 사실로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해내면 이게 맞나 보다 라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나는 빛이 파동이야가 아니라 파동이라면 그죠? 파동이라면 파동이 가진 특징을 빛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파동이 가진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반사할 수 있습니다. 굴절할 수 있어요. 간섭할 수 있습니다. 맞죠? 빛이 반사하나요? 반사하네요. 굴절하나요? 굴절하죠. 굴절의 법칙을 따라다니나요? 따라다니죠.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레이저를 쏴서 빛의 각도를 확인하면 이 굴절의 법칙이 맞을 거니까. 빛이 간섭하나요? 여러분 파동은 간섭하나요?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맞아떨어지죠? 근데 빛도 간섭하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배운 그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빛을 이용해서 무슨 간섭과 무슨 간섭을 만들었습니까? 빛을 이용해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에서 나타나는 성질이었으니까. 맞지? 그리고 소리라고 하는 거 회절해야 안 해? 여기 그때 내가 소리 질렀잖아. 하니까 이렇게 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애물을 통과하면 재차 퍼지는 회절이라는 현상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중슬릿 실험을 한번 생각해봐. 빛이라고 하는 게 회절을 안 하면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돼야 돼? 막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빛이 지나가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무늬가 나타났으니까? 간섭 무늬가 나타났으니까 직진해서 여기 꼬라박고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를 통과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야. 회절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간섭 무늬까지 나타났잖아. 그럼 이렇게 되지. 나는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반사와 굴절과 간섭이라는 현상은 파동을 대표하는 성질인데 빛이 모든 행동이 파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는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해. 논리적이죠? 맞지? 근데 얘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파동이라고? 너 파동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능동적으로 전달되니 수동적으로 전달되니? 수동적으로 전달돼. 에너지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태워서 가야 돼? 누가 태워줘야 돼 에너지? 매질이 태워주고 가는 거죠. 그런데 혹시 너 그거 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야? 태양이지. 이거 뭐죠 이거? 지구지.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지구까지 와 안 와? 오지. 우주에는 매질이 있어 없어? 근데 오잖아.
그러면은 네가 파동이라고 주장하면 이거 설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설명 못 한다는 거지. 매출이 없는데 오니까. 이해가요? 이 설명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완벽한 이론이 아닌 거야, 아직은. 뭔가 찝찝한 거지. 그래서 아니야. 이게 우연일리는 없어. 따라서 분명히 매질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매질 검출 실험을 실제로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실패해. 오히려 매질이 없는 게 확실하다는 걸 증명해버린다고. 매질이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게 반투과성 반사 실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실험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있어요. 좀 이따 책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그 실험을 해요. 매질이 있을 거야. 매질이 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만 해.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빡쳐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근데 그 실험 결과가 완벽하게 매질이 없음을 증명해버렸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일단 시대상이야. 여기까지 한 가지 맥락이라고 알면 돼.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에 근접하고 있다는 걸 핵심적으로 알게 된 실험이기도 해. 그리고 이 실험에서 하나 더 발전해서 이 실험에서 발전한 건 아니고 빛이라고 하는 게 파동이니까 파동이라고 하면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커지지. 내가 이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파동 에너지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비례한다고요? 이거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알면 좀 좋다니까요. 진폭에 비례하고 진폭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근데 이거 또 해줘 이거? 이거 하면 설명했잖아. 자, 그러면 어찌됐건 봐봐요. 여러분 진폭이 커진다는 거 이거 봐봐. 같은 위상끼리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지? 같은 위상끼리 만나서 진폭이 보강간섭이랑 커질 거 아니야. 진폭이 커진다는 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원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산란이 일어나요. 빛이라고 하는 건 산란이 일어나고 퍼지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히 약해진단 말이야. 빛이. 시작할 땐 세지만 이게 퍼지니까. 근데 이거의 극도의 직진성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응축시킨 다음에 그냥 빵 쏘는 장치가 있어. 그걸 뭐라 그래? 레이저. 맞죠? 그러니까 레이저라고 하는 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안에서만 설명을 해보면 이거 딸깍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짧죠. 그 기둥이. 우리가 갖고 노는 레이저는 짧잖아요. 그 짧은 데에서 우다다다다다다당 하면서 같은 요 위상끼리 있지. 같은 위상끼리 겹치는 거야. 그 안에서. 같은 위상끼리 겹쳐서 그냥 한꺼번에 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굉장히 세다는 거죠. 빛이 1초에 3억 미터를 가요. 그럼 여기 몇 센치나 된다 그래,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몇 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간에 튀어져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다는 거야, 대충. 그러면은, 거꾸로. 그래, 좋다, 이 말이야. 인정할게. 설명 못하는 거 인정하는데, 그래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니들은 뭐라고 생각해? 이게 여러분들 이게 파라고 학부 파. 그러니까, 나는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집단. 나는 파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 이 집단들 간의 대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파들은 나는 빛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빛이 입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구슬처럼 아주 작은 구슬처럼 가서 이렇게 팅팅팅팅 튀어댕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뭐가 설명이 가능해? 이게 설명이 가능해. 왜냐면 빛이 알갱이니까 빛에 뭐가 있을 거고 질량이 있어야 돼. 그죠? 빛이 질량이 있어야 되고 그 아주 작은 질량일지라도 어찌됐건 속도가 존재할 거고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질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매질 상관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튀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자라고 생각하면 이 현상은 설명 가능 안 가능? 이 현상은 설명이 가능한 거야. 맞지? 그래서 나는 입자라고 생각해. 그래? 그럼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 그럼 이거 설명해.
만약 이게 입자면 여기를 통과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막히고 여기서 이딴 개 같은 무늬가 나타날 리가 없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밸런스가 이렇게 되잖아. 얘네들은 대부분의 현상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고, 실험을 통해서 회절할 수 있어요, 간섭할 수 있어요. 따라서 파동이에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얘네들은 그래? 그 꼴랑 이거 하나 설명을 못하니까 아니야 이거 입자일걸? 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어디가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파동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거는 실험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건 실험으로 입증을 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이만한 자료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겠냐는 거죠.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이론 하나는요. 이 시대상을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얘네들이 이제부터 실험 하나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그 실험 결과를 지금부터 해석하는 거. 그냥 공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 이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배우는구나. 이 스토리를 이어서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게 신빙성이 높다고 했으니 너희들은 현재 여기에 몰입해야 돼. 여기에 몰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너희들이 납득을 하면 너희들이 이 이론을 철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요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아니야 빛은 입자다 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브리핑을 한다 생각하고 너희들은 개소리하고 있네 하면서 요 마인드로 듣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가봅니다. This is 금속판. 알겠지? 자, 여러분 금속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전자들이 많아요. 도체. 알겠지? 맘만 먹으면 전자가 그냥 개나 소나 막 엄청 많아요. 얘는 부도체가 아니야. 자, 이미 공유결합이 다 끝나 있죠? 이거 원자 하나들 아니죠? 맞죠? 무조건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같이 과학적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거는 다 긍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의심하고 깔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전기 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얘네들이 막 결합을 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들이 위치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준위로 존재해요? 에너지 띠로 존재해요? 아니, 막 의심하지 말고 앞에서 배운 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원자 하나하나, 금속 원자 하나하나로 존재하면 에너지 준위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결합이 다 끝나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띠의 형태로 존재할 거 아니야. 전자들이 위치할 수 있는 거. 그지? 그러면은 에너지 띠로 존재하니까 도체지. 그럼 원자가띠하고 전도띠하고 어떻게 되든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들의 이동이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자유롭지. 그러니까 여기가 자유전자가 되기 위한 에너지의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전자가 뭐 여기서 이제 탈출 가능하다고 보면 뭐 여기에 있는 쉽게 말해서 요런 전자를 에너지 여기까지만 올려주면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응? 이거 금속은 그런 애들이야. 원래 나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금속판에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을 내가 밖으로 탈출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까 자유전자로 만들어 버릴 거야.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자유전자가 알아서 될 리는 없잖아요. 왜냐면 아직은 금속판 안에 전자들이 gat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 gat혀 있는 전자들에게 에너지를 투여해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을 법하게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넣어주는 에너지의 최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에너지를 줬는데 반응이 없어. 2 줬는데 반응이 없어. 자연수만 할게요. 그럼 3 줬는데 반응을 했어. 그럼 4 줘도 반응하고 5 줘도 반응할 거니까 그 3이라는 값어치가 미니멈 값이 될 거라고요. 이 금속판에 있는 전자들에게 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전자가 자유전자화되는
전자를 뜯어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쓸게요. 전자를 뜯어낸다. 전자를 탈출시킨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게요. 전자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넣어줘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3이었다고 한번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이 금속판에 에너지 3을 먹이면 에너지 3 먹이면 전자가 나간다는 얘기야. 이제부터는. 2 먹이면 안 나가는 거야. 모자르니까. 아시겠죠? 2.9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실험을 할 거예요. 그 전자가 튀어나가는 게 눈에 보이겠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센서를 갖다 놓고 여기에는 전자가 부딪히면 센서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전자를 또 못 보니까 센서 감지, 센서가 이제 감지를 해줄 거고 그럼 선생님이 자 빨간색 에너지를 쏠 거고 파란색 에너지를 쏠 거예요. 아시겠죠? 빨간색 에너지를 쏠 거고 파란색 에너지를 쏠 건데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또 상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적외선 있어요? 자외선 있어요? 이거 또 해? 뭐가 세죠? 자외선이 세죠? 맞죠? 자외선이 세고 적외선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실험을 금속판에 빨간색으로 실험 한번 하고 파란색으로 실험 한번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에서만 센서가 반응을 했대요. 둘 중에 하나의 실험에서만 반응을 하고 하나에서는 실험 반응을 못 한 거야. 기억해라. 자, 그리고서 이제 여기 자, 결과는 내가 지금 공개 안 할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물어보자 이 말이지. 너희들 지금 사상이 파동이 되어 있는, 니들은 지금 파동이 되어 있는 거야, 사상이. 알겠지? 자, 어찌됐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반응했어. 어떤 빛을 쐈을 때가 전자가 뜯겨져 나오고 어떤 빛을 쐈을 때가 전자가 안 뜯겨져 나왔을까?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뭐라고 답하는 게 맞는 거죠? 파란색은 자외선 쪽이니까 에너지가 더 어때요? 높고 적외선 쪽 빨간색은 좀 안 좋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만 나타났다면 당연히 어디서 반응을 했을 거다? 파란색 쪽에서 반응이 전자가 나타나고 빨간색은 반응을 못했을 거다. 즉, 둘 중에 3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애는 누구였을 거다? 파란색이고 3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진 게 빨간색이었을 거다라는 해석이죠. 결과가 어땠을까? 정확하게 그게 맞다라는 거죠. 당연히. 아시겠죠? 반전은 없어요. 과학에. 과학에 반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뿅 해갖고 전자가 튀어져 나갔다. 전자 일렉트론. 얘는 반응했다고? 얘는 반응 안 했다고. 이 실험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뭐 납득 가능하죠? 자, 파동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현상, 간섭, 보강간섭, 에너지 증폭, 레이저. 여기까지 인정? 자, 내가 이번에는 단순 빨간빛이 아니라 빨간색 뭘 쐈다고? 레이저를 쏜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세요? 빨간색 레이저가 훨씬 세요. 모르겠으면 실험 한번 해봐요. 딸깍 이렇게. 알겠죠? 눈에다가. 하지 마. 얘가 훨씬 세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지금 자외선 있어 없어? 여기 자외선 있어. 자외선 이렇게 봐봐. 이 정도? 물론 여기 적외선도 있지만 자외선도 있잖아요. 자외선 내가 충분히 볼만 하잖아. 눈이 부시긴 하지만. 이 레이저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끝나요. 막막 다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이저가 더 세다고 하란 말이야. 아닌데? 자외선이 더 센데? 하는 순간 이 이론을 철회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너희들은 이 상황에서 절대 빨간색 레이저가 요 파란색 빛 한 줄기보다 약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너희들은 그 이론을 못 부시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면 여기서 탈출하든지. 그럼 봐봐. 이제 똑같이 실험하면 더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까 반응을 했죠? 그럼 이제 얘만 실험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맞죠? 물어보자 말이지. 반응했을까 안 했을까? 너희들은 쫄리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답을 한 가지로밖에 할 수가 없어. 뭐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반응을 당연히 해야 한다. 그게 파동이니까. 그죠? 그게 파동이지. 니들끼리 에너지 겹쳐가지고 같은 위상끼리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키워놨으니까. 그럼 여기서 반응했으면 여기서도 반응을 해야지. 맞아요? 결과는 어땠을까? 반응하지 않았다가 결론은. 이 실험의 결과. 자, 이 실험의 결론은 빨간색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전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개쓰레기 같은 파란색, 보라색 빛 하나 딱 때려박아도 충분히 반응하더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그랬잖아? 야, 입자라고? 설명해봐. 그럼 니들이 설명해. 이렇게. 그러면 이거 파동으로 일단 설명돼, 안 돼? 이거 파동으로 일단 설명 안 되지.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니들은? 아, 그래, 좋아. 설명 못하는 거 인정.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럼 니들이 설명해봐. 이거 입자랑 뭔 상관이냐, 이 말이야. 내가 설명 못하는 건 알겠는데, 내 이론으로 커버 안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럼 니들 이론으로는 이게 커버가 되냐, 이 말이지. 자, 이제부터 입자성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이 현상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득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설득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양자화라는 키워드예요. 자, 너무 어렵고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도 양자역학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몰라. 하지만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는 느낌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할 뿐인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는 거죠. 양자화라는 개념은 입자화라는 개념하고 거의 동의어로 쓰여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양자화라는 말에서 더 중요하게 쓰이는 표현 중 하나는 불연속적이라는 표현이에요. 화학에서도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1,000원짜리가 10개가 있어요. 그죠? 1,000원짜리가 10장이니까 얼마예요? 10,000원. 맞아요? 10,000원짜리 갖고 와봐. 지금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들의 공통점을 빨리 찾아야 돼요. 잘 들어봐. 내가 너한테 1,000원짜리 10장을 줬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이게 얼마야? 10,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 줘봐. 자, 너 머리카락 한 가닥이 예를 들어서 10cm라고 해보자. 그럼 내 머리카락 10가닥을 뽑았어. 한 가닥이 10cm니까 10가닥이면 몇 cm야? 100cm. 그럼 100cm짜리 머리카락 갖고 와봐. 이 말의 공통점을 빨리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어릴 때부터 하고 과학을 지내오면서 무의식이 뭐가 있냐면 더하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해지진 않는데 더해진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kg짜리 쇠구슬을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몇 킬로야? 라고 물어보면 10kg야? 라고 말할 수는 있어.
양적인 의미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10kg가 있는 건 아니죠. 10kg가 있는 건 아니잖아. 1kg짜리가 몇 개 있는 거고 10개 있는 거지. 그게 10kg의 값어치랑 같다는 것이지 10kg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자, 선생님이 잔잔한 물이 있어. 고요한 물이 있는데 뭐 코로나가 계속 터지냐? 왜 이렇게 알람 문자가 많이 오냐? 근데 여기 분필 있지. 요 분필을 그럼 물이 어떻게 돼? 퐁당 튄다. 왜 그러냐면 요 분필의 질량이 있고 내가 에너지를 줬고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과 죽어라?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어찌됐건 역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중력이 일을 하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포텐셜 에너지가 속도가 빨라졌고 얘가 물과 충돌하면서 찼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MGH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얘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켰고 그 운동 에너지가 속도를 가지게 됐고 속도라고 하는 게 물과 충돌하면서 운동량이 변하게 되고 운동량이 변하면서 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물에게 전달됐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이 Y지만에 있는 분필가루 있죠. 이 분필가루를 다 모아와요. Y지만에 있는 아니면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분필가루를 다 모아. 그러면 분필가루의 질량의 총합이 얘보다 크겠냐 작겠냐? 당연히 크죠. 그지? 그거 갖고 와가지고요. 부어요. 물에다가. 그럼 가루가 확 날리겠죠? 펑 튀나요 물이? 가루의 질량을 아무리 모아도 얘의 질량보다는 훨씬 커질 수 있지만 총합이 큰 거지 합쳐진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총합이 큰 것이지 그래서 합쳐진 건 아니라고. 각자 행동하는 것이지 합쳐진 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1,000원짜리 10장이 있어. 얼마 있어? 1,000원짜리가 10개 있는 양만큼 있는 거야. 10,000원의 값어치인 건 맞지만 10,000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1,000원짜리가 10개 있는 것이지. 머리카락이 10개 있는 것이지 100cm짜리 한 가닥이 있는 건 아니지. 한 가닥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 세상은 더한 것과 같은 양의 값어치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더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했다면 너희들은 불연속적이다. 합쳐서 연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끼리 각각 존재한다는 거야. 분필가루를 모으면 1톤의 분필가루를 모았다고 해서 1톤의 양과 같을 수는 있어도 그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1톤이 된 게 아니라 각각 불연속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거지. 이 의미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면 양자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무관한 거야. 내 맘대로 합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합쳐지지 아니하는 게 세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거 가지고 어쩌자는 거냐? 보자 이 말이지. 처음에 파란색 빛 알갱이. 여러분 요 빛 알갱이를 대학에서는 실제로 빛알이라고 불러요. 빛알. 빛 알갱이에요. 빛알. 진짜 이렇게 용어를 써요. 빛알. 그러면 파란색 빛알 한 개랑 빨간색 빛알 한 개랑 에너지 누가 컸다? 파란색 빛알이 더 컸어. 3줄보다 컸어. 그래서 전자를 뜯어내는데 충분했고 빨간색은 3줄보다 작았기 때문에 전자를 뜯어낼 수 없었어.
자, 그런데 너희들의 파동처럼 같은 위상을 합쳐서 에너지가 증폭된 것처럼 생각해서 레이저를 쐈는데 설명이 안 됐잖아. 왜 그랬을까? 그 빨간색 비달 자체가 어차피 근본적으로 합쳐져서 큰 에너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해야 돼. 빨간색 레이저를 만들었다고? 같은 진폭을 합쳐서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걔네들이 과연 근본적으로 합쳐져 있었을까? 그냥 3줄보다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있을 뿐이지, 모여서 연속적으로 합쳐져서 새로운 강한 에너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빛알이 모여 있을 뿐. 그러니까 한 개당 에너지가, 빛알 한 개당 에너지가 3줄보다 어땠습니까? 작았으니까 아무리 많이 갖다 때려 박아도 전자에게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전자는 얼마가 필요하니까? 3줄보다 높은 게 필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러니까 파동적으로 해석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 빛알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이 불연속이라는 세상을 너희들이 한 번쯤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설명으로 이 현상이 납득이 가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납득이 갑니까? 빛알이라고 설명을 하면 레이저에서 왜 반응하지 못했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전이라는 걸 설명할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6이었어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3.6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여기로 가려면 에너지 얼마 필요한 건데요? 10 필요한 거잖아요. 에너지 10 먹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문제 풀 때 1짜리 에너지 10번 먹이면 얘가 가냐는 거야. 안 가잖아요. 11 먹이면 가드나요? 안 가잖아요. 딱 몇 먹어야 가는데? 딱 10 먹어야 갔잖아요. 딱 10 먹어야 전이가 가능했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하는 거야. 요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요거 빨간색 비달 하나가 8줄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8줄을 모아가지고 두드려 박아요. 가겠냐고요? 못 간다고. 팔 아무리 두드려 박아도 못 간다고. 이 팔 자체들을 어떻게 볼 거니까? 독립적으로 볼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독립적으로 보는 행위 자체가, 파동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야. 왜? 파동에서는 하나, 둘, 셋, 넷, 4, 6, 7, 8, 7은 56. 이거를 파동에서는 56줄로 봐야지. 이거를 8을 7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8을 7개로 보면 안 돼. 파동에서는 이거 56줄로 봐야지. 아니 그러면 선생님 봐봐요. 그러면 여기 10줄 먹어야 1로 가는데 56줄 먹으면 안 가죠. 그래서 안 간 거 아닙니까? 아,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10줄 넘어가면 안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주면 안 가는 거잖아요. 아니, 얘는 에너지 준위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야. 얘는 에너지 띠로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 일정치만 넘어가면 그냥 넘어간다고.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 에너지 띠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하고 붙어서 무한대 여기 탈출 궤도까지 다 이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치만 넘어가면 나가는 거야, 얘네는. 이렇게 라인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동에서는 56이니까 56이었으면 나가야 돼요. 근데 입자적 현상으로 해석하면 팔이 7개 모여서 56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팔이 7개니까 애시당초 못 간다고. 라고 해석하면 이 설명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실험 이름을, 여러분, 이 실험 이름을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광전 효과라는 실험이에요. 아시겠죠? 광전 효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은 빛의 무슨 성질을 대표하는 실험이고,
파동의 성질을 대표하는 실험이고, 광전 효과라는 실험은 빛의 무슨 성질을 대변하는 실험이고, 입자적 성질을 대변하는 실험이고. 그러면 이제 1대1로 비겨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설명 가능한데 너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나는 설명이 가능한데 너는 설명이 불가능한 두 가지 실험의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고, 너는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여기서 인간들이 가진 편견이 뭐였을까? 왜 성질이 하나라고만 규정하느냐 이 말이지. 맞지? 야, 내가 맞냐 너가 맞냐, 내가 맞냐 너가 맞냐라고 싸울 때 거기에서 이미 어떤 편견이 깔려 있는 거죠? 이거나 저거여야만 해라는 편견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게 통합됐다는 거예요? 둘 다 성질을 가지면 되지. 이럴 때는 이런 성질을 띠면 되고, 이럴 때는 이런 성질을 띠면 되는 거지. 그게 꼭 두 가지 중 하나여야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그냥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빛인가 보다.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있으면 그게 빛인가 보다. 이렇게 뭔가 조금 찝찝하게 끝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 진짜로 그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까? 말이 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언제는 이런 성질을 가진다는 거고 언제는 이런 성질을 가진다는 걸까? 그게 뒤에서 이제 등장을 한 번은 할 거야. 그게 뒤에서 더 등장할 거고,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설명은 불가능한 영역이고,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며, 그거는 대학교 때도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 단원이 끝나고 맨 뒷단원, 내일 내용이 될 텐데, 그 수요일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쪽 현상을 선택하게 돼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쪽 현상을 선택하게 돼 있나 보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마무리가 될 거고, 지금은 이 실험에 대해서만 일단은 몰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시겠죠? 이 실험이 왜 입자성을 대변하고 있는 실험인지, 왜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실험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수식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만 좀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스토리를 들었다면 잘 넘어간 거예요, 일단은. 고생이 많았어요. 저희 뒤에서 헤드뱅잉 좀 그만해라. 춤추냐?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에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그 3줄이 의미하는 게 아까 무슨 의미였죠? 3줄? 금속판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최소값. 자, 금속판에서 전자 탈출에 필요한 에너지의 미니멈, 최소값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교재에서는 뭐라고 등장할 거냐면 일함수라는 표현을 쓰고 W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일함수. 내용이 좀 많아요. 지금부터는 어떤 시나리오가 많은 게 아니라 수식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해주세요. 일함수. 자, 예를 들어서 일함수가 3이다. 이게 뭔 말이죠? 단위는 생략할게요. 일단은 일함수가 3이다. 무슨 말이야? 금속판에서 전자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값이 3줄이군. 괜찮죠? 빛 R 한 개의 에너지값. 빛 R 한 개의 에너지값. 여러분 자외선이 세다고요? 적외선이 세다고요? 자외선이 세다고요. 자외선이 세다고요. 자외선이 진동수가 높았어요? 적외선이 진동수가 높았어요?
자외선이 높았어요. 알겠죠? 진동수랑 에너지 값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해야 돼. 그래서 에너지 진동수 값에 비례해요. 알겠죠? 그러면은 얘는 단위가 헤르츠고 얘는 얘는 에너지 단위니까 줄 뭐 이런 거 쓰겠죠? 볼트나 줄 이런 거 쓸 텐데 요걸 두 개를 엮을 수 있는 상수가 필요하겠죠. 맞죠? 그 상수는 우리가 디테일하게는 안 배우지만 꼭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쓰는 거야. 뭐라고 썼니? H. 근데 요거 H라고 읽는 거 아니야. H는 이제 알파벳, 영어 알파벳이잖아요. 요거는 그리스 알파벳이. 하라고 읽어요. 하. 하. 여러분, 이게 H 인정? 얘를 비틀어야 돼요. 약간. 이렇게. 알겠죠? 이거 하. 뒤에 가면 하라는 표현 말고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응? 이거를 H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하, 막대기. 막대기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하, 막대기, 바. 하바라고 해요. 하바. 이걸 하바. 얘를 하. 이렇게 이거 하.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값을 계산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요거를 그냥 하 F 이렇게 읽으면 되시고요. 예, 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대학을 가면 너무 중요한 상수가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점점 빛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플랑크 상수는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 상수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찌됐건 비달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달 한 개의 에너지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 F 한 개 뭐 한 5 정도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가정. 예를 들어서 그냥 5 정도 됐다. 금속판의 일함수가 몇이었다고? 3이었다. 자, 그리고 미리 볼게요. 미리. 자, 교재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를 좀 미리 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244페이지의 5번 문제 잠깐 볼게요. 244페이지의 5번 문제를 보면 거의 뭐라고 써있냐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 두 번째 줄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라는 말이 쓰여져 있죠. 맞죠? 자, 넘어갈게요. 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보자. 또 어디에 있을까? 자, 247페이지의 4번 문제 잠깐 보면요. 문제 두 번째 줄에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쓰여져 있죠. 그지? 나머지는 다 현상적인 거고. 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뭐냐면 이런 거야. 원래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여기 빛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빛 중에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있죠? 그 에너지들이 있는데 야 빛을 한 개만 쏘겠냐? 비달을 실험을 하는데 그것도 천재지 하나만 만들어서 쏘는 것도. 그러니까 원래 동시다발적으로 빛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여러 개들 중에서 몇 프로는 반사, 몇 프로는 흡수, 흡수해서 온도를 올리고 또 몇 프로는 전자에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전자에게 몰빵 친다 안 친다? 몰빵 못 쳐요. 근데 우리 이거 고등학교 때는 이게 100% 다 몰빵 치는 거예요. 전자한테. 그래서 무슨 표현 써주는 거야? 최대라는 말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모든 에너지가 여기로 이제 막 가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최대라는 표현 때문에 그냥 얘는 물론 비달 하나니까 알겠죠? 미안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얘가 뭐 비달이 하나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100개였다 그럼 100개 중에 일부는 반사, 100개 중에 일부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자,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보시면 된다. 자, 보세요. 자, 비달 한 개의 에너지를 5라고 보고 근데 여러분 비달 한 개가 쪼개지거나 이런 개 같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비달 한 개가 5고 일함수가 3인데 에너지 손실 없이 전자에게 다 전달됐다면 전자가 튀어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이 전자가 튀어져 나갈 때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겠어요? 손실 없다고요. 아니
전자 탈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3을 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3이 있어야 전자가 전이해갖고 나가는 거야. 이 전이하는데 3 써야 된다고. 얘 에너지 최대가 얼마냐고.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5 중에서 3은 금속판에 헌납하고, 그죠? 나머지는 전자 거. 요거 이해가세요? 그러면 요 2는 뭐 빼기 뭐 한 거야, 니네? 2는 뭐 빼기 뭐? 5 빼기 3 이렇게 한 거지? 맞죠? 어려워? 아니잖아. 이거 무슨 에너지라고?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 max 네 이렇게 쓴 거예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자, 이거 뭐죠? B달 한 개의 에너지죠. 뭐라고 쓰죠? 하 F. 자, 이거 뭔 말이죠? 이함수.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약간 좀 슬플 것 같긴 한데 한번 물어봅시다. 꼭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알죠? 수학에서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직선의 방정식. 따라해 봅시다. 자, 따라해 보는 게 아니라 해봅시다. 자, y는 아니 이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y는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y는 이게 할 때만 좀 슬프긴 한데 ax 플러스 b 알죠? y는 ax 플러스 b. a가 뭐죠? b는 y절편. 이거 세뇌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그죠? y는 ax 플러스 b. 보이죠? y는 ax 플러스 b. 보여요? y는 ax 플러스 b.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y축이 아니라 무슨 축이어야 되는 거예요? y축이 아니라 무슨 축? EK. 맞아요? EK. 자, 기울기가 뭐야? 하! 기울기 하! 그런데, 뭐야? 0,0 지나냐? 이게 0,0 지나요? 여기는 뭘까요? y는 ax 플러스 b. 여기 진동수.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기 뭐 빨간색, 여기가 뭐, 요 진동수가 이제 여기 뭐 빨간색 빛 쏜다는 거고, 여기는 뭐 노란색 빛 쏜다는 거고, 여기는 뭐 파란색 빛 쏜다. 뭐 이런 진동수 일로 가면 커지는 거니까. 이런 느낌인 거고.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요거 0,0 지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y절편이 몇이니까? 마이너스 W죠. 그럼 얘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켜야 되지. 이 그래프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 얼마나 내려야 되죠? W만큼 내려야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가냐고. 가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봐봐. 여러분 운동에너지 식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m이 질량이잖아요. 그럼 질량에 누구의 질량 넣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운동에너지요? 전자의 운동에너지잖아. 그럼 전자의 질량을 넣으면 돼요? 질량에다가. 개작겠죠? 맞죠? 그럼 어찌됐건 2분의 1이 양수야, 음수야? 2분의 1. 양수죠. 전자의 질량은 아무리 작지만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V 속도는 음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VT 그래프에서 음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V 제곱이잖아요. 그 양수야, 음수야? 그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여기 값이 없어야 돼, 여기. 여기 쓰면 안 돼. 알겠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뭐 이렇게 점점점점 찍을 때도 있고요. 아예 그래프를 안 줄 때도 있어요. 여기를 아예 안 써줄 때도 있다고, 그래프를 이렇게. 자. 야, 내가 노란색 실험 한번 하고 하얀색 실험 한번 했대요. 실험 2가지를 했어요. 자, 딱 봐봐. 야, 이함수 똑같아서 달랐어. 달랐지? 어떤 실험에서 이함수가 더 컸니? 노란색, 흰색. 야! 이게 이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이놈 새끼가 이함수 값이 훨씬 컸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아, 선생님,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하고 누가 커요? 2가 크잖아요. 또라이네. 누가 마이너스 못 쟀다고. 이함수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무 짓도 안 해도 막 나오는 건 뭔데? 이거는 이 둘의 값의 차이라는 이야기지, 이 값 자체가 음수를 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함수 얘가 더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가?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금속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얀색 금속판이 있고 노란색 금속판이 있습니다. 뾰로롱 F1이라는 진동수의 빛을 쐈어요. 뿅뿅.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안 나온다? 흰색에서 나오고 노란색에서는 안 나오겠지. 이거 해석 가능하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진동수 쏘면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물어본다. 걱정 마라.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진동수를 내가 F0라고 한번 해볼게요. F0의 진동수를 인간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응? 못 맞춘다 이거.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한테 야 색종이 3cm 길이로 오려와라. 그거 진짜 3cm야? 3cm에 근사한다는 거지 3cm가 아니야. 니네가 무슨 재주로 3cm를 딱 맞출 거야. 그럼 현미경으로 봐서 오차 생기면 어떡할래? 무조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요. 선생님 딱 요 진동수 쏘면은 전자가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이함수가 3인데 이함수가 3이라는 거는 전자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3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3보다 높은 에너지를 쏘면 나오는 거 알겠어요. 3보다 낮은 에너지를 쏘면 안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3 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선생님? 그거 맞춰봐. 못 맞춘다니까, 그거. 애초에 그런 질문 안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미시적인 세상을 완벽하게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에서 극한 잘 배우세요. 수학 시간에 극한 열심히 배우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학에서. 의미적으로. 3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3 근처에서 해보자는 거죠. 3보다 작을 수 있고 3보다 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진동수 있죠? 그 애매모호한 진동수. 요 애매모호한 진동수. 전자가 나올랑 말랑 해줘야 하는 그 애매모호한 진동수. 그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거야. 문턱 진동수. 그러면은 전자를 뜯어내고 싶니? 그 문턱 진동수보다 어떤 에너지를 쏴라? 어떤 에너지를 쏴라?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쏴라. 큰 진동수의 빛을 쏴라. 그러면 전자가 나올 거다. 문턱 진동수보다 낮으면 전자가 나올 수 없다. 왜냐면 음수값을 가지니까 이거는 안 나온다는 거야, 애초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K는 하 F-W에서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 저 요 문턱 진동수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선생님 저 문턱 진동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요 관계식에서 그럼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하면 여기 무슨 절편? X절편. 그럼 X절편은 Y에 0 넣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요거 이렇게 W 넘어가면 F0는 뭐라고 표현 가능해요? 하분의 W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이거를 또 멍청하게 외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문턱 진동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풀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상황과 세 가지로 정리하세요. 첫 번째, 광전 효과는 왜 입자성을 대변하는 대표 실험인가? 두 번째, 이 상황에서 이 관계식이 왜 나왔는가? 그죠? 그 의미는 당연한 거고. 세 번째, 이 관계식을 그래프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식이 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식은 그래프랑 같이 머릿속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프를 보면 관계식으로 알아야 되고, 관계식을 보면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괜찮지? 여기까지.